윤석열만 생각하면 진짜 화가 머리끝까지 나는데 뭐 보니까 일요일이었죠? 토요일 밤에 네. 토요일 아침에 9시에 오라 그러니까 9시 1분에 출석해서 6시 30분 정도까지 조사받고 조사 열람을 그때부터 5시간 정도를 했어요. 거의 12시 다 돼서 나왔었거든요. 근데 그렇게 해서 나왔는데 어제 이제 특검이 구속영장 청구하겠다고 얘기를 했고 영장실질심사가 이제 내일 모레 수요일 날 2시 반에 2시 15분인가요? 네, 그때 하기로 했는데 일단 이렇게 특검이 전격적으로 이 구속영장 청구를 하게 된 배경은 어디에 있다고 보세요? 일단 특검이 이제 그 구속영장이 청구돼서 발부될 거라는 그런 자신감의 네. 발로다 이렇게 생각하고요. 조사를 해보니까 그동안 이제 많이 의혹이 제기됐던 이런 사안들이 굉장히 범죄 혐의에 대해서 증거나 뭐 여러 가지 소명이 됐다라는 이제 그런 확신이 있었다 이렇게 네네. 보입니다. 그래서 이번에 구속영장 청구를 하는 거는 지난 내란에 관해서 구속영장 청구가 됐지 않습니까? 네. 그래서 내란 혐의와 별도의 이제 다른 혐의 특수 공무집행방해 그 네. 체포에 대해서 저지하고 비하폰 삭제하고 뭐 이런 부분들 그리고 또 직권남용 이런 부분들 네. 또 기타 뭐 이제 외환죄는 이번에 네. 구속영장에서는 그렇죠. 빠졌고요. 특수 공무집행 방해, 네. 허위 공문서 작성은 포고문, 네, 계엄령 계엄 포고문. 선포를 네. 하고 난 이후 12월 3일 선포를 네, 네. 했는데 12월 4일에 안가회동이 맞습니다. 있었지 않습니까? 네. 그리고 12월 5일에 계엄 선포문이 필요한데 그리고 국무위원들이 부수를 해야 되는데 이게 없었잖아. 네, 네. 이러면서 그걸 이제 그 한덕수 당시 총리가 그게 부서를 하고 다른 이제 일부 네. 부서를 했는데 그게 한덕수 총리가 뒤늦게 이거는 그 뒤늦게 이렇게 하는 건 맞지 문제가 될수 않다. 있다. 네. 그래서 그를 폐기하자. 폐기하자. 그래서 그런 폐기를 얘기 있었죠. 했는 이 네. 사안에 대해서 특수공무집행방해 허위 공문서 허위 작성. 공문서 작성 네. 혐의로 네. 이제 이번에 구속영장을 청구를 한 것 같은데요. 이론상으로 너무 명확합니다. 그렇습니다. 계엄을 선포할 때에 그 선포 전에 국무위원들이 심의를 해서 이미 부수를 해야 됩니다. 그렇죠. 계엄법상, 당시에. 예, 계엄법 계엄법상. 규칙에도 그 규정이 다 있어요. 네. 그래서 이 반드시 선포문에는 대통령 그 선포를 하는 대통령, 그다음에 국무총리, 네. 그리고 반드시 부수를 해야 되는 장관들, 뭐 행안부, 법무부 장관 이런 몇 명을 국방부 네, 장관 네. 이렇게 의무적으로 부서를 해야 되고 다른 국무위원들도 심의를 거쳐서 다 부서를 해야 됩니다. 근데 초기에 제가 그걸 계속 지적을 했었는데요. 그런 게 없기 때문에 이것은 불법이다, 위법하다 이렇게 했는데 실제로 뭐 변명하기를 그런 걸 했다라고 주장을 했는데 이번에 이제 그게 사전에 그런 국무회의 심의 자체가 없었고 네. 부서조차 없었고 사후에 그게 필요하다 생각해서 그 작성권자도 아닌 강희구 비서관이 네. 그걸 작성을 해서 뭐 한덕수 총리 등에게 사인을 이제 받은 부서를 거죠. 받았다는 네. 거죠. 그러니까 이거는 명백하게 국무회의를 패싱한 것 네. 그리고 또 계엄선포문에 부서를 하지 않고 부서라는 게 이제 서명입니다. 서명, 네. 서명을 하지 않고 계엄을 선포했다는 거 이게 네. 명확히 드러났고요. 이는 뭐 계엄법 위반 빼박이고 그리고 그걸 사실은 이제 뒤에 다시 그걸 이제 마치 절차를 지킨 것처럼 네. 이렇게 이제 꾸미기 위해서 그걸 포고문을 작성을 해라 네네. 시키고 그게 부서를 했다면 이거는 직권남용이 될 수도 직권남용. 있죠. 네. 그리고 그 강희구라는 사람은 이 포고문을 작성할 수 있는 권한이 없기 때문에 네. 허위 공문서의 작성이 될 수 있고 그걸 행사죄도 될 수가 있고 거기에 이제 함께했던 국무총리 등등은 뭐 1년의 계엄 상황에 한덕수는 자기는 계엄을 몰랐고 그게 네. 반대했다고 그러잖아요. 근데 그게 부서를 한 것은 사실은 그게 동조를 했기 때문에 부서를 한 거죠. 나중에 폐기를 했지만. 네. 그러니까 한덕수의 계엄법 그리고 내란에 동조를 했다는 이런 것도 드러납니다. 어쨌든 이런 부분이 충분히 이 구속영장 발부 사유가 될 수 있다. 네.
법리적으로는 법리적으로. 이렇게 봅니다. 그러니까 말씀하신 것처럼 사실은 이제 윤석열이 그 구속됐다 52일 만에 풀려났거든요. 네. 그리고 4개월 지나서 이제 다시 구속 기로에 서 있는데 의원님 전망은 거의 99% 발부될 거다 이렇게 네. 예상을 하시는 거죠. 실제로 네. 그 특검이 이번에 외환죄 혐의는 적시를 하지는 않았지만 네. 그 외환 혐의도 엄청 위중하잖아요. 네. 그래서 그런 혐의에 대해서도 아마 그 구속 사유로 영장에 적시하는 제명은 아니지만 네, 네. 그 내용에는 아마 또 포함이 들어가 될수 있을 있다. 거고 판사들도 그 언론을 통해서 다 알고 있을 겁니다. 이 혐의를 또 조사를 하고 수사를 하려면 네. 이 내란숙의 혐의 윤석열을 구속할 필요성이 있다. 중대범죄자니까 그런 네. 생각을 할 거고 이 외환죄 혐의에 대해서 수사를 하려는데 구속을 하지 않으면은 네. 나가서 거기에 대해서 얼마든지 또 증거 인멸을 하거나 네. 심지어는 도주할 우려도 그럴 수 있다. 있죠. 그런 가능성이 이렇게 볼 수 있고요. 그래서 지금 뭐 사실 비아폰 관련해서 삭제 지시했던 네. 이런 것도 이제 직권남용 혐의에 그렇죠. 들어가는데 네. 이것도 또 하나의 증거인멸에 해당하잖아요. 네. 그래서 구속영장의 사유인 증거인멸 사유도 이미 발생을 했고 그리고 또 지금 아직 수사가 다 끝나지 않았기 때문에 모르는 공범자들 네네. 또 아직 밝혀지지 않은 여러 뭐 죄들 뭐 이런 범죄 행위들 이런 거에 대해서 계속 그 윤석열이 증거를 인멸할 가능성이 매우 높은 거죠. 그래서 이런 범죄의 중대성 네. 그리고 증거 인멸의 가능성 그리고 도주의 우려 이런 부분이 충분히 구속영장 발부 사유가 된다. 예, 된다 그러니까 뭐 생각합니다. 도주 우려에 대해서도 일부에서는 무슨 뭐 윤석열 어디 도망가냐 뭐 집도 뭐 사저도 있고 이러니까 안 갈 거라고 그러는데 사실 그냥 기계적으로 기술적으로 보면 경찰에 출석 3번 요구하는 거 다 거부했고 지난번 특검도 2번 나왔지만 중간에 한 번 안 나온 때가 또 있었잖아요. 그 4번의 출석을 거부했으니까 법원 판단으로 보면 법원에서는 그것도 도주의 우려가 있다고 볼 수 있는 거 아닙니까? 출석 안 한 일단 것도. 지금 이제 우리가 도주라 하면 상상하는 게 해외 도피 네네, 그렇게 생각하죠. 아니면 일반적으로. 국내 잠적 네. 뭐 이런 걸 생각을 하실 텐데 물론 이제 그럴 가능성도 뭐 있을 수 있죠. 왜냐하면 지금 윤석열이 받고 있는 제명이 정말로 어마무시합니다. 많죠. 네. 이게 사형부터 무기징역 이까지에 해당되는 가장 중대범죄고 중대범죄죠. 네. 외환죄까지 포함되면은 정말 이거는 뭐, 평생 네. 감옥에 네. 있을 만한 그런 이제 범죄 혐의들이잖아요. 네네. 그렇기 때문에 윤석열 입장에서는 그걸 예측을 하고 있을 거라고요. 그러면은 당연히 감옥에서 평생 쓰거나 네. 아니면 더 엄한 이런 이제 형벌을 받을 수도 있는 네. 이런 상황에서 네. 무슨 짓이든지 하고 할 수 싶지 있죠. 않겠습니까? 그럼요. 네. 그렇기 때문에 상식적으로 판단을 해서는 안 되고요. 그래서 얼마든지 그런 중대 범죄 그리고 평생 감옥에 있을 수 있는 가능성을 생각할 때에는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도주를 할 그런 우려가 상식적으로 있는 거죠. 그런 부분도 있고 또 하나는 지금 그동안 윤석열이 보였던 행태가 네. 체포를 하려고 할 때도 체포 영장에 저항을 했고 그랬었죠. 그리고 조사를 하려고 해도 조사에 안 불응했고 나오죠. 네. 여러 가지 이런 부분도 수사에 협조하지 않는 그렇죠. 이런 부분도 영장의 발부 사유가 될 수 있을 될수 거다 있다.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제 예상컨대 지금 의원님 말씀은 영장이 발부될 가능성이 거의 100%에 가깝다 이렇게 네. 보셨고 왜냐하면 많은 분들이 이제 직위원 또 이 누구야 지금 그 대법원 조희대 이 두 사람의 행태를 보면 사법부가 또 이거 정치적 판단하는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을 하는데 정권이 바뀌었기 때문에 그렇게 하기도 쉽지는 않을 거다는 생각이 듭니다. 뭐 예전 정부에서는 그랬는지 모르겠지만 뭐이 사람들이 바뀔 거냐만 그건 잘 모르겠고요. 저는 다만 그렇게 막 정권 눈치 보고 이러지는 않지 않겠습니까? 윤석열 눈치 보고 이러지는 않지 않겠습니까? 사법부가 네. 그러지 않기를 바라고요. 네네. 근데 이제 지금 우리가 간과하고 있는 것이 네. 세상이 지금 바뀐 것은 대통령 한 명 바뀌었습니다. 그렇죠. 사법부가 네, 맞아요. 바뀐 것도 그건 아니고요. 아니죠. 예, 검찰도 이제 최근에 지휘부가 이제 일부 교체가 됐지만 아직도 검찰은 그대로입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이
지금 정권이 바뀌었다고 해서 검찰과 법원이 완전히 전향적으로 그건 그 아니다. 기존의 입장이 바뀔 거다 네. 이렇게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그렇지만은 이 지금 너무나 명확한 범죄 증거 그리고 지난번에 이제 윤석열에 대해서는 사실상 수사에 협조하지 않았잖아요. 그랬죠. 그리고 현직의 기득권 그리고 기존의 사법 카르텔을 작동시켜서 사실상 자신에게 유리한 쪽으로 온갖 법기술을 부렸고 그걸로 인해서 지금 구속 취소까지 돼서 탈옥을 했잖아요. 네. 근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 이제는 국민들이 두 눈 부릅뜨고 있고 또 워낙 특검이 지금 열심히 수사를 하고 있고 네. 그러기 때문에 이제는 그런 상황 자체는 좀 많이 바뀌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좀 더 아무리 사법 카르텔이 작동이 된다 하더라도 네. 영장을 발부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아닌가. 예, 그렇게 보입니다.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말씀하신 것처럼 국민들 입장에서 윤석열이 돌아다니는 건 봐도 뭐 화가 나실 거예요. 그러지 않겠습니까? 네. 그걸 직원이 그 나를 뭐 시간으로 계산해 가지고 풀어주고 나서 이렇게 막 활보하러 다니고 밥 먹으러 다니고 어디 반려견 데리고 산책하고 이런 모습 보면 막 화가 날 것 같아요. 저렇게 나쁜 짓을 한 사람은 저렇게 멀쩡하게 다니고 일반 국민들은 만약에 그 정도 죄를 지었으면 나오긴 어떻게 나옵니까? 계속 감옥에 있겠죠. 그런 부분들이 화가 난 부분이고. 아유, 그러니까 빨리 좀 감옥에 다시 넣어야 된다. 이게 이제 일반적인 여론인 것 같습니다. 네, 당연히 구속이 돼야 되고요. 지기현 당시 판사는 그야말로 사상 초유의 네. 그동안 법원이 하지 않던 그러니까요. 시간 계산이라는 네, 그런 네. 법 기술을 이 윤석열에게 이제 혼자만 해당하는 그런 특혜를 줬고 네. 또 검찰도 거기에 부응해가지고 한거 즉시 안 했잖아요. 항고를 하지 않아가지고 사실 검찰과 법원의 합작으로 탈옥을 시킨 겁니다. 그래서 네. 지기현 판사에 대해서는 그 굉장히 이제 뭐 했던 의혹도 많이 제기가 되고 지금 감찰 대상으로 있는 상황이라 네. 사실상 함부로 하지는 않을 거다. 네. 그리고 법원도 이제 다른 판사들도 뭐 지기현 판사가 무슨 의도로 또 무슨 커넥션으로 그렇게 했는지는 알 수는 없으나 알 수 없죠. 사법부가 네. 그 정도로 또 다 썩지는 않았을 거다 이렇게 생각하고요. 네. 이번에는 네. 뭐 정도대로 네. 되지 않을까 이렇게 그렇게. 기대를 합니다.